그러면 이제 인지심리학의 또 하나의 거두겠죠. 그러니까 피아제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비코츠키는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비코츠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는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한 3개 정도 치도록 하고요. 요게 나오는 비코츠키의 내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하면 그 피아제가 이론을 다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비코츠키도 정리를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요게 중복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피아제 이론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내역을 비코츠키 이론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재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비코츠키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특징, 피아제와 중복 안 되는 부분, 요 부분을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비코츠키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이고 비코츠키는 커뮤니스트입니다. 공산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 때는 비코츠키 이론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설사 알려져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냉전이 와해되면서 비코츠키 이론이 좀 소개되고 서구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개인의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간의 피아제의 말로는 인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느냐? 그거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 의해서 발달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아동의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 과정은 2가지 국면이 있다. 첫 번째는 아동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동이 고등정신 기능을 내면하는 과정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시적 정신 기능과 고등정신 기능의 2가지로 나누었는데, 피아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코츠키는 원시적인 기능은 좀 선천적인 이런 경향도 많이 지니고 있다 라고 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는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등정신 기능은 피아제가 말하는 인지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개인의 고등정신 기능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비코츠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인 면, 역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나 이런 이제 개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개인의 고등정신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개인의 고등정신 기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고등정신 기능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화된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그 피아제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아제는 우리가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숙적인 면도 있고 또 평행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물리적 경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인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 주는데 이런 어떤 이제 물리적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게 인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데 비고츠키는 다 무시하고 오직 사회적 상호작용만이 인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피아제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강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학의 어떤 지식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걸 내가 교재라든지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교육학 지식이 된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학 지식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학 지식이 된 거죠. 이 과정을 비고츠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을 사회 문화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고등정신 기능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고츠키가 물리적 경험을 무시하고 비고츠키가 인간의 어떤 성숙적인 면을 무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등정신 기능, 그 사회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등정신 기능, 그거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유학 가는 거, 우리가 기술 도입을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나로우라든지 이런 이제 그 위성 발사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발사체를 우리가 사실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발사체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선진국들이 전수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기술적인 어떤 전수를 받아서 이걸 이제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학을 간다, 기술 이전을 한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이게 전부 비고츠키의 이론으로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